네, 요즘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약간 차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면 좋고 안 고르면 또 내 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걸로 결정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가는 놈만 가신다. 그 와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또 전력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이슈를 통해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두 분께서 굉장히 두 분 모두 자신 있게, 특히나 박수범 이사님은 이 열사 당당히 외칩니다 수준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면서 좀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예. 그 이후로 정말로 전력 설비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장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확실히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력 설비주가 정답인 걸까?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까? 두 분과 또 한번 둘이 리뷰 겸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이사께서는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이십니까? 더 간다? 아니다? 또 더 간다죠? 여전히. 네. 여전히 더 간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더 간다입니다. 그럼 좀 확실하게 못 따라가신 분들께서 지금 좀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전력 관련 종목들이 보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이유들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죠. 실적이 워낙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지금 현재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주가는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약 190% 정도 올라왔어요.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예. 여기에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후발주자로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3월 초부터 보게 되면 거의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약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전력 관련 종목들이 수주 잔고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출만 따져보자면 효성중공업이 넘버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수주 물량만 따져보게 되자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수주 물량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약 8조에서 10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 6조 정도,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약 3조 정도의 수주 물량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잔고가 가장 많았던 HD 현대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보다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한 해 또 실적도 상당히 좀 과감하게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빠르게 무너뜨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실제 국내에서 발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내 발주량은 많지는 않지만 미국적 발주량이 지금 상당히 좀 현재 형성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이었던 재생에너지 쪽이 되었던 이런 발전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시공이 착공된 게 전체 물량의 18%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올해 지금 약 4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200% 가까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8%밖에 안 되구나. 시공이 들어간 게 지금 현재 18%밖에 안 되구나. 그럼 아직도 82%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시공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발주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상당히 좀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HD 현대일렉트릭 말씀해 주실 때만 해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이사님께서는 1등 원픽은 HD 현대일렉트릭이고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아직 진짜요? 고점 신호가 안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멀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충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보게 되면 오늘도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3만 원까지 올랐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작년에도 잘 상승해줬거든요. 실적으로 이제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4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 상승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대비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23만 원까지, 8만 원에 있던 종목이 23만 원까지 뭐 4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우리가 수급적인 분위기를 현재 좀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개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어요. 좀 물량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뭐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력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수급의 주인공은 외국인이어야지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매집하는 흔적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약 1조 원의 현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했었는데 그 물량들을 보면 거의 다가 전력 인프라 쪽 아니면 거의 반도체 쪽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이었다는 거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편중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잘 될 수 있는 것,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도 반도체를 좋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력 인프라까지 상당히 크게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라면 이게 기간 산업인데 그러면 미국에도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 기업들도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이렇게까지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그때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뭐 변압기 만들어라, 송배전망 구축해라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2008년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라우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 쪽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바이든이 뭐 원전을 재가동하면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주겠다, 뭐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도 그렇게 민간 기업들이 그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강하게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빈틈을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 파고들어서 미국 쪽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통해서 강력한 지금 전력 인프라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이 분위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저는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뭐 테마라면 테마로 할 수 있고 하나의 성장 가도로 달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도 무조건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라도 하세요. 분할 매수를 해서 뭐 10주를 하시든 뭐 한 주를 하시든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았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제 대응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사님 전력 설비 아저씨, 전기 아저씨, 아니면 그 피카츄 누구처럼? 아저씨 약간 이런 거 어때요? 그렇게 되겠군요.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는데 몸값이 엄청나게 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미리 좀 잡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박수범 이사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네. 김근우 전문가는 또 대한전선이라서 전선 쪽으로 또 포인트를 맞추셨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팍 한번 튀었었습니다. 맞아요. 또 구리값도 계속 오르고 궁금합니다.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사실 제가 후발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먼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 전력 설비가 그러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빵빵빵 펌핑이 되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었던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말고 기존에 이제 미국의 오래된 이제 노후 인프라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고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아마 이거 먼저 듣고 가시면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 이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주도주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 아니에요? 엔비디아. 그렇죠. 당연히 엔비디아, AI 이렇게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좀 튼실해요. 근데 사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해서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에 있어서는 반도체는 조금 출렁입니다. 조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유달리 좀 튼튼할 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인프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뭐 중장비하는 캐터필러라든지 뭐 전력 설비하는 트레인 테크놀로지, 뭐 이튼 코퍼레이션처럼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예요. 조정이 없습니다. 되게 알차게 올라가네요.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빈대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게 지금 인프라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반도체를 뛰어넘을 정도로 왜 미국주에서 이렇게 강한가를 보게 되면 다음 그래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인프라 투자 수혜주 12MF EPS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벌 건데 지금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해보자. 앞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겁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회색 선이요. S&P 500의 이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 그 위에 있는 게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캐터필러, 뭐 트레인 테크놀로지, 이튼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지수 대비 저만큼 더 올라간 수익을 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에 있는 종목들 대비 예, 예. 인프라 투자 수혜주에 꼽혀 있는 종목들은 엄청난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미 좀 정해져 있었던 얘기예요. 어디서 정해졌냐면 다음 내용 보면요. IIJA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21년도에 11월 달에 예. 미국도 이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치고받고 많이 싸우잖아요. 법안 가지고. 근데 합의를 했어요. 양당이. 뭐냐면 노후된 인프라를 교체하자. 여기 들어가는 노후 인프라가 뭐 도로, 교량, 대중교통, 뭐 광대역 인터넷, 뭐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자. 당연히 전력막도 포함이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게 이 IIJA 법안이에요. 이건 그럼 여야당 똑같다. 맞아요. 네, 반대 안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예, 예. 여기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법안에 들어가는 이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돈이요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1조 2천억 달러 중에 21년도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다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력설비주는요. 지금 이미 높은데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어떤 퍼포먼스가 가능하냐가 그래야죠. 중요한 건데 네, 그래야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발표된 공공 인프라 투자안 지금까지 발표된 거요. 법안 말고 네. 발표된 투자안은 5,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절반 정도예요. 예. 그래서 합의된 내용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썼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이튼 코퍼레이션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착공에 들어간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들어간 사업은 전체 사업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합니다.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18% 얘기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엄청난 기대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돈도 많이 남았네. 그렇죠. 앞으로 사업할 것도 많겠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갈 사업도 많겠네. 그러니까 당장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들도 좀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사님은 시원하게 지금도 살아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후발주를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전력 인프라단에서도 변압기가 지금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강하고요. 물론 저는 이런 물론 고공행진 중이지만 고공행진 중에 트레이딩 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요. 변동성도 있고 특히 이제 변동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변동성 많이 안 커요. 그럼 이런 종목으로 트레이딩 뷰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난 이거 잡고 끌고 가고 싶어요 한다라면 좀 더 효율적인 관점, 후발주에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대한전선 말씀드렸고요. 대한전선 잘 갔죠. 근데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은 잘 움직이고 있고. 레벨업 했죠, 이 정도면. 네, 전선주들은 저는 지금 이제 출발단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끌고 가고 싶은데요 하면은 좀 눌릴 때마다 잡는 방식도 충분히 유효하고 다만 이제 제가 채팅창에 대한전선 18,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제가 상담까지 18,000원 짧게만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높은데요? 18,000원 비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발성으로 18,000원까지 쭉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변압기 같은 폭발력은 전선주들이 갖긴 좀 어렵습니다. 그럼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본다라면 저는 18,000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길게 봐야 되는 측면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한전선 저는 지금 출발하는 단이라고 보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도 저는 뭐 별로 문제 없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물론 위로 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요가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설명드렸으니까 관점을 잡고 보시면은 후발주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변압기 종목들이든 좀 체크하면서 가면 충분히 수익 잘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네. 자,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은근히 또 굉장히 잘 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두 종목에 대한 AES도 도와드렸고 갑자기 라이브로 바로 여기서 종목 갖고 계신 분에 대한 목표가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게 또 시장에서 오늘 또 이거 봐야 돼요. 바로 이 군살이 있는 대로 쪄있는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우선 가는 것만 가는 거지만 또 이게 많이 밀렸을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또 종목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께는 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위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위기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저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두 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부 텍사스유도 올라가고 있죠. 브렌트유도 올라가고 있죠. 두바이유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자회사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이제 SK온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 역성장을 좀 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차 전지 쪽이 3원계 배터리 쪽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3원계 배터리 쪽이 안 좋고 LFP 배터리에 워낙 지금 강력하게 중국에 있는 뭐 저가 전기차 뭐 샤오펑에서 나오고 있고 리오토에서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아드 쪽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 보니까 ESS 쪽으로도 납품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유럽 쪽 자동차들도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있고 그만큼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요가 좋은데 3원계 배터리는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3원계 배터리가 워낙 단점이 많다 보니까 3원계 배터리를 좀 잘 안 쳐다봤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뭐 누가 성능이 좋냐 안 좋냐가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금 현재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요자 자체가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저가의 전기차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일단 제가 뭐 아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대략적으로 48% 성장성을 좀 보여줬어요. 오히려 판매량이 좋았는데 뭐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유럽적 판매량이 그나마 좀 견고했었고요. 뭐 그리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22.3% 정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이제 모델 3라든가 모델 Y라든가 뭐 그리고 뭐 포드의 머스탱이라든지 뭐 그리고 GM의 릴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을 통해서 판매량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보여줬는데 SK 혼자서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 7%. 예. 아니, 다른 친구들은 지금 현재 다들 손잡고 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SK온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한 이유가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대차가 너무나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나 판매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고 뭐 기아의 EV6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차 기아 쪽에 SK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포드의 F150이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 있죠. 그것도 지금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죠. 원래 유명한데 그 라인업이요. 그렇죠. 네, 잘 처음에는 판매량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네. 이게 워낙 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아예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온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단기 채권을 상환해야 될 금액마저라도 30조 원입니다. 이 30조 원 적은 숫자는 아니죠. 많죠. 30조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매각하려는 분위기도 연출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11번가를 비롯해서 회사들을 좀 매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안 됐어요. 안 되다가 그나마 작년 하반기에 저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판매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테무랑. 네.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11번가, SK 11번가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액션은 없어요. 왜? 굳이 11번가가 없어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너무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1번가도 매각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보게 되면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3원계 배터리 안에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분리막이 과거에는 보면 일본 기업이 1위였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1위, 그 후발주자였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일부 회사들이 분리막 1위를 달리기 시작했었고 뭐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분리막 쪽으로 해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의 질도 괜찮고 해서 오히려 지금 분리막이 밀리고 있는 상황, 중국 회사들의 제품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SKI 테크놀로지를 단을 못 가져가겠다. SK 그룹 입장에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들지만 앞으로 2, 3년 지나면 그래도 분명히 꽃이 피고 봄이 올 텐데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SKI 테크놀로지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금 당장 상환해야 될 금액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부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환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추세적으로 조금 터닝 포인트를 크게 안 잡아주더라도 이렇게까지 밀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좀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저 같으면 일단
폭탄을 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비전은 잘못된 것 같지 않다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걸음씩. 네, 이사님께서 워낙 좀 많은 부분을 좀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 특히 이제 SK 온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SK 온의 배터리 생산 능력입니다.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색칠 안 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예정인 데가 있고 그리고 가동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동 중인 공장 중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50%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안 팔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요가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면은 예정인 것 중에 중간에 이제 블루오벌 SK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SK 온이랑 포드 차랑 같이 이제 합작법인 만든 겁니다.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게 보면은 중간에 이제 캐파 숫자 있잖아요. 이게 중간 캐파 숫자가 보면은 이제 기가와트시로 표시가 돼 있을 텐데 나머지는 다 두 자리인데 블루오벌 SK만 129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캐파의 세계 최대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장이 총 3개 들어갑니다. 이제 43기가와트시짜리 공장을 3개 짓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테네시 공장입니다. 이건 짓는 거 진행 중이고 켄터키 1공장도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거는 켄터키 1공장 짓자마자 이 공장을 원래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은 25년 1분기에는 돌리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SK 이노베이션 자료입니다. 중요한 거는 25년 1분기에 돌리려면 24년도에 완공도 끝나고 테스트도 끝나야 돼요. 그렇죠. 아예 그냥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공장에는 삽을 안 펐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연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최대 공장 짓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사실 부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뉴스만 해도 SK 이노베이션 막 부채가 얼마다 이사님께서도 30조 얘기 주셨고요. 당장 갚아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공장 보세요. 이게 다 이제 빚입니다. 이걸로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배터리가 좋았을 때 더 좋아지겠지로 간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사실 좋다가 좀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부채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로 딱 떠오른 건데 아무래도 그래서 자회사들 매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자회사 매각으로 막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블루오벌 SK도 이거 미국의 에너지부 정책 자금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게 빚이 리스크로 다가왔고 앞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업황 개선이 되지 않으면 SK 이노베이션은 조금씩 밀릴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단독으로 지금 공장도 아니고 포드랑 같이 지었는데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공장은 좀 나중에 짓자. 아직은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좋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쌀 때인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업황 개선이 탁 돼가지고 뭔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배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고 있잖아요. 보조금 주면서 전기차 덜 팔리고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중국이 캐파를 키워나가는 거를 우리가 캐파를 좀 잡을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아무래도 위기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숙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가는 놈만 간다 특집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또 상승세가 또 이어졌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AS 좀 도와드렸고 오늘 또 하락폭이 컸었던 2차 전지 쪽에서의 SK 온, 그러니까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